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일어나기 편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벌써 하삼독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고 10번 동안 이제 빠짐없이 이렇게 10회차 방송입니다. 네, 뭐 조회수가 많진 않아요. 네, 뭐 매일 하루에 50분짜리 콘텐츠를 하나씩 만드는데도 조회수가 뭐 1회, 2회, 뭐 거의 저밖에 안 볼 때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라도 독서를 하는 게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되게 뜻깊어요. 제가 요즘에 MKYU 김미경 대표님의 MKYU 열정대학에 가입해서 이 방송이 끝나고 운동하면서 저만의 콘텐츠, 나만의 코어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게 제 코어 콘텐츠임을 어, 감 잡았습니다. 예, 감자가 감 잡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많은 어떤 당장의 수입이나 이런 게 없어도 저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매일매일 30분간 독서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그 김미경 강사님의 말 중에 성공보다 성장을 주목해라. 그래서 이 저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바로 이 하삼독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비교해서 남을 바라보는데 성장이란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저는 어제보다 더 어제보다 30분 독서한 나를 대면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오늘 일어나기 편했던 건 어제 좀 잘 쉬었습니다. 어제 대기업에 제가 영상을 납품하면서 대부분 이제 영상을 요즘에 외장하드로 이렇게 가져다 줄 일이 없어요. 대부분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임시적으로 용량을 확 늘려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전달을 찾아뵐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선거 전에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 75기가 정도의 파일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이렇게 담당자분께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 이거를 계속 뭐 데이터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다운은 바로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담당자 사원께서 이 너무 다른 일 때문에 급해서 이 파일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지웠는데 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파일이 어딨나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용량이 한 75기가면은 2시간이 넘게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시간, 또 거기서 받아야 되는 시간, 또 그 기업도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시간 하면은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되게 급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독서에서 나눈 걸 적용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했죠. 갖다 줘야겠다. 저는 이제 원주의 기업도시라는 곳에 사는데 이제 기업은 광화문에 있는 이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동할 때 빨리 이동하는 법은 여기서 만종역까지 저를 아내가 이제 태워주고 만종역에서 KTX를 타면 청량리까지 50분 정도에 도착합니다. 50분 안에 도착해서 청량리에서 광화문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급구 만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이거 급한 일인데 내가 가서 특히 이제 100기가 되는 USB를 또 당장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외장하드도 빌려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또 모종의 거래를 어, 상대방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또 제가 다음에 얻어갈 기회를 얻는 그런 좋은 사례였습니다. 책을 보면 아, 책, 책으로만 남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제는 어제 읽은 부분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사실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뭔가 인풋이 있어야, 쌓이는 게 있어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컨디션도 좋고 또 어제 아내가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힘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 30분 풀로 꽉 채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217페이지부터 30분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독서를 한번 30분간 해보시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제 30분 독서하겠습니다.
네, 30분간 풀로 꽉 채워서 읽었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윗부분까지 읽었는데요. 네, 아주 뜻깊은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집중이 잘 되네요. 어제 아내가 맛있는 오징어 초무침을 해줘가지고 둘이서 막걸리 한 잔씩 했는데, 예, 그걸 먹고서 힘이 나서 이렇게 열심히 독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역시 책을 읽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나가니까 이 책 괜찮은 책이구나, 좋은 책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부분에서 많이 알았어요. 오늘은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작가가 이야기해 줬어요. 두 가지 사례인데요. 하나는 자동차 살 때, 특히 새 차 살 때 영업맨과 이제 협상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유치원, 입학하기 어려운 유치원. 시카고, 작가가 시카고 사는데 시카고도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학 대기자가 많은 곳에 큰아들을 입학시키는데 필요한 협상 방법들, 대화 방법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작가가 데니얼 카너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상대방이 움직이려면 이득보다 손해를 강조하라, 이런 거를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팁, 이제 꿀팁인데, 자동차 살 때, 신차 살 때 얻는 협상법. 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자동차를 살 때 길잡이 역할을 자주 맡는다. 그렇겠죠. 협상 전문가니까. 나는 그들에게 판매자의 희망 소매 가격은 보지 말고 대리점에 들어가 먼저 제안을 내놓으며 선수를 치라고 말한다. 어제 내용이죠. 먼저 제안하라. 선빵을 날려라. 굳이 희망 소매 가격을 알고 싶다면 대리점이 문을 닫는 일요일이나 저녁 시간에 가라고 일러준다. 자동차 희망 소매 가격보다는 송장 가격, 그러니까 송장 가격은 이제 제조업체에서 대리점으로 넘기는 그 가격을 말하는 거죠. 도매가죠. 그리고 반환금, 마진 등을 이제 마진인 거죠. 마진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예. 대부분 보면 이제 홈페이지나 자동차 매장 가서 이제 카탈로그 보면은 그 가격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에서 직접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송장 가격에서 이제 마진, 특별 인텐시브, 광고비를 뺀 뒤에 이제 그게 대략 이제 여기서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뺀 가격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좀 과감한 목표네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케이크 과자점에서 했던 것보다 뭐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자동차는 워낙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협상이 가능할까? 저희도 사실은 차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대리점 가서 저는 그냥 전시차를 샀어요. 전시차 70만 원, 8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한 번씩 승차 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차들을 좀 싸게 샀는데, 이번에 또 사실 중고차를 사는 게 낫죠. 그럼 모르겠는데, 예, 신차는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걸 한번 테스트 겸 한번 매장을 가서 한번 제안을 해볼까? 차를 안 사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월 말이나 분기 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동차 판매원들을 결국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월말이나 분기말에 마감을 해야 돼서 그런 실적으로 인텐시브나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 월말이나 분기 말에 이제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씨가 나쁜 시기에 사라고 추천합니다. 날씨가 나쁜 시기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 대리점 주차장을 걸어 다니고 시운전 하고 싶은 사람이 비교적 적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오늘 딱 이제 날씨가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날씨가 나쁘다고 하는데 딱 적기네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적으면 대리점의 베트나가 약해지기 때문에
구매자는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네, 그쵸. 손님이 없으면 아무래도 더 한 대라도 팔려고 하는데 마진을 좀 덜 남기더라도 팔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우리 말문을 열 때 우리는 관심사, 권리, 권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 중 하나를 발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심사가 이제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동그라미 중에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권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관심사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또 권리인데 이제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제 자꾸 이제 상대방하고 협상할 때 이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권리. 그 다음에 권력.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어? 이렇게 하면 일감 끊겠다, 납품하지 않겠다,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일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은 최대한 늦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이제 대기자 입학이 많았던 유치원에 큰아들을 작가가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단하죠. 1년 전부터 미리 이사회에 참여했어요. 이제 이사진이 좋은 유치원인 것 같아요. 이사진이 학부모가 이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진으로 봉사한 유치원 이사로 봉사한 그 4명한테는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근데 5명인 거예요. 5명. 5명 중 4명의 정원만 있는데 이 협상은 잘하는데 작가가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20%의 확률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 추천 방식에 이제 본인 또 코넬 대학교에서 통계학 강의했다고 또 자랑도 하더라고요. 근데 추천 방식에 이거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회 중 4명 한 부모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되면 형제가 당연히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건 쌍둥이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통계 추천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었는데 작가들이 자기 위치를 깨달은 거죠. 자기는 이제 학부모가 을이고 유치원은 갑이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명문대학 교수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학부모가 되면 을입니다. 이 공교육의 문제인데 권리 차원으로 초점을 옮기며 권리 차원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권력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지고 들고 이제 소송 걸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누구 손해입니까?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들이 제일 손해고 그다음에 엄마가 손해겠죠. 그래서 아들이 유치원에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이제 그것보다는 관계와 그 관심사에 집중해서 대화함으로써 이제 유치원 담당자가 학급당 정원을 늘릴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하죠. 결국 정원까지 늘려가면서 본인의 그 아들을 입학시킨 대단한 엄마입니다. 대단한 협상가네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 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제가 그렇거든요. 이건 내가 내 생각에는 이거 잘못됐는데라고 이렇게 막 강조하고 싶어요. 따지고 싶어요. 근데 이 작가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이기 때문에 그 동심원 모양의 표적을 그리며 관심사에 집중하려고 애쓴다. 양궁 쏠때 9점, 10점에 딱 노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관심사인 거죠.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니얼 카너먼이 얘기했던 전망 이론은 사람들은 이득 앞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 손해 앞에서는 위험을 추구한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기회보다는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 반면 확실한 손해보다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위험을 선호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가상화폐나 대선 테마 주식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얻을 거면 확실하게 얻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걸 못하면 얼마를 손해 볼 것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행동을 더 많이 변화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 세미나에 들으면은 어떠어떠한 이득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1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 사람들이 더 참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득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수성가한 분들이 큰 모험을 하지 않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들 같은 경우는 느금하게 개인 이득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소소한 이득을 강조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나이가 들거나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때 써야 되는 단어들이 이익, 이점, 증가, 뭐 증진, 향상, 가치, 수입, 확대, 뭐 이런 걸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의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손해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위험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위험, 경쟁 위험, 비용, 위험 노출도 취약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 점검을 해주는 게, 지금 상태 되게 위험한 상태거든요. 라고, 특히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그들의 파트너로 이렇게 섭외하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이 40대 초중반에 한 직장, 한 업종에서만 일한 사람들 나오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고객이 당신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강조해야 한다. 경쟁사가 판매하는 장비가 고장이 날 위험과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거론한 뒤 당신 회사에서 판매하는 장비의 뭐 독특한 장점을 설명하면 고객이 당신 회사와 거래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부각하지 않으면 예비 고객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유지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뭐 저 같으면 이제 영양제나 어떤 탈모 제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유산균 먹지 않으면 결국 싼 거, 락땡 이런 거 먹으면은 그 전인아 씨가 선전하는 거, 그 싸고 뭐 많이 주는 거, 그걸 딱 했을 경우에 이제 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돈만 쓰지. 그러니까 확실한 유산균을 뭐 뉴트리라이트의 밸런스 위딘 365 이런 유산균을 먹었을 때 하나당 그게 한 포당 한 1,300원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가리스나 위일 같은 거 먹어서, 그것도 싸진 않거든요. 편의점 가면은 1,800원, 2,000원씩 하는데 그거를 먹었을 때 과연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안에 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가?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유산균 음료를 먹었을 때 당신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당신의 그런 면역이나 장 건강에 있어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잘 설득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탈모인의 성지라는 강남 맥 땡땡 그 피부과에 가서, 거기 탈모밖에 안 해요. 피부과인데 무좀 이런 거 안 합니다. 탈모만 하는데 전국구에서 이제 전국에서 다 그 강남 여기 오는데, 저도 이제 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심으라는 거죠. 거기 이제 레이저 치료, 뭐 주사로 이렇게 약물로 이렇게 넣고 전기 치료를 하면서 제 이제 두피가 연단을 받았거든요. 전기와 레이저와 이렇게 주사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일부분은 좋아지지만 두피 프로필이 있거든요. 저는 정수리 프로필이 있는데 그걸 찍었을 경우에 비포 애프터가 있지만 또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빠지게 된다는. 결국에 저는 이제 레이저 스캘프 디바이스 아메이의 L400 이걸 썼을 때 먹고 바르고 쓰라, 이 솔루션을 했을 때 결국 비용 차원에서도 제가 거의 10개월 가까이 맥땡땡 피부과에서 쓴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안전하게 호르몬 관련된 탈모 약을, 호르몬 약을 먹지 않아도 어, 안전하게 이렇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보다 손해를 부각해야 긴박감을 유발할 수 있다.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죠. 이것만 알아가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거 했을 때 여러분 이득 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탈모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손해보게 됩니다 라고 부각해야 긴박감을 느낄 수 있죠. 면역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오미크론 시대에 어,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건강 상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협상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Negotiate without fear.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이 사라져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에 휩싸이며 섬뜩함을 경험한다. 싸우지도 도망가지도 않는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민하고 곱씹고 불평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결국 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저한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아, 누가 안 보면 어떡하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두려움을 뚫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손해본 게 있나요? 아니죠. 없죠. 하루에 30분 독서했고 30분 나눴고 저한테는 오늘로써 10가지의 영상 콘텐츠가 생겼습니다. 그게 제 자산인 거죠. 이게 뭐 없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비록 조회수는 낮고 반응은 없지만.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네요. 네. 이득보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부각시키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손해보는, 이걸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거든요. 독서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영양제 챙겨 먹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여러분들 매일매일 독서하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영양제, 검증된 영양제 챙겨 드시면서 더욱더 멋진 삶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두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빗길 눈길 안전 운행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맞이하세요. 저는 또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